김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네, 한 가지 뉴스 이슈를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남자, 시사계의 진돗개 이종훈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슈는 뭐로 하셨습니까? 사드가 기가 막혀. 아, 사드가 기가 막혀. 네. 요즘 사드 때문에 진짜 난리예요, 그죠? 아,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친하시죠? 아, 어떻게 하셨어요? 예, 친하신 것 같아요. 예. 예.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까? 네, 이거 이제 비용 청구하겠다. 비용 청구하겠다. 그 얘기를 좀 한 거죠. 예. 그래서 뭐 그 사이에 계속 이제 논란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 정부는 아니다. 우리가 부담을 안 하기로 돼 있다. 예. 이 협상 내용이 그렇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급기야 오늘 미국 쪽에서 예. 재협상하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말았습니다. 예. 그 허버트 맥메스터 예. 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부장관이 예.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제 그 의사를 이제 내비친 건데요. 예.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하고 사실은 전화 통화를 했거든요. 최근에. 예. 그래서 이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예. 미국 쪽에서 부담하는 거로 예. 그 합의 내용 재확인했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요. 예. 그거하고 다른 좀 기류의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맥메스터 보좌관은 예. 이게 그게 아니다. 예. 재협상 할 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좀 하고 나온 거죠. 왜 이렇게 동맹이라고 하는 한미가 서로 해석하는 게 다릅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좀 답답하죠. 네. 예. 근데 이제 우리 뭐 정부는 여전히 뭐 재협상 대상 아니다 이렇게 좀 일단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그 국방부 정례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예. 한미 간에 이미 이제 다 합의된 내용이고 예. 그러니까 우리 쪽이 부담을 안 하는 걸로 예. 이게 이제 소파 규정에도 명시돼 있다. 예. 재협상할 사안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일단은 뭐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소파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5조를 보게 되면 예. 미국 측은 한국 측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예. 시설이라든가 구역 뭐 이런 거와 관련한 그런 예. 내용입니다. 주한 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를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한국 측은 미국 측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네. 시설과 구역을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번에 성주 골프장 부지를 제공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부지 제공한 거로 우리 정부는 의무를 다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뭐 어떤 장비를 들여놓고 이거는 미국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뭐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얼핏 듣기에는 주한미군 유지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돈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가 아니라 많이 내고 있죠. 그거는 소파 규정에 방금 읽어주신 5조와 어떤 사이 시설과 구역이 아니라서 그렇습니까? 뭐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만약에 미국이 이걸 포괄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네. 주한미군 주둔과 유지에도 한국군이 비용을 부담하듯 사드라고 하는 것이 한국 방위에 필요한 우리의 지원이고 유지이기 때문에 한국 측에서도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라고 광의로 해석을 한다면 넓게 네. 해석한다면 그렇죠. 돈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우리 정부도 어느 정도 지금 각오를 좀 하고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방위비 이제 분담금 이제 어차피 예. 해마다 협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 하는 그런 그 기조의 얘기는 예. 계속 해 왔습니다, 사실은. 예. 그리고 오늘도 사실은 이제 국방부 그 정례 브리핑 때 그 예.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이 방위 분담 협상 과정에서 예. 사드의 한반도 방해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 평가하면 예. 그걸 반박할 근거가 좀 부족한 게 아니냐. 예. 이렇게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예. 여기 대해서 국방부 측이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예. 그런 부분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예. 방위비 분담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다. 예. 딱 잘라서 아니다. 이렇게 거부는 안 했다는 거죠. 예. 부인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는 사실상 사드 관련한 네. 운영 관리 비용은 어느 정도를 거기 포함을 좀 시킬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네. 이면 합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일종의. 이면 합의라고 이제 과연 봐야 될지 예. 이제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면 합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없었습니까? 왜냐하면 예. 그러니까 이 미국의 그 맥메스터 그 국가안보부장관이 예. 재협상을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이면 합의가 있었다면 예. 굳이 재협상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예. 예, 그걸로 봐서 재협상에
얘기가 나온 거로 봐서는 이면 합의 가능성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지 않나. 지금 야권에서는 사실은 그 이면 합의 가능성이 좀 있는 거 아니냐. 뭔가 예. 좀 전모를 밝혀라. 이렇게 좀 요구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미국 쪽에서 나온 얘기로 봐서는 일단은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김관진 실장? 안보실장입니까? 국가안보실장. 네. 안보실장이 독일에서 유학하셨죠? 아, 그런가요? 예. 그런 내용 또 좀 몰랐는데 아닌가요? 아쉽고 계시네요. 김관진 안보실장이 독일에서 유학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육사 네. 나오시고. 예, 보통 이제 해외 이제 많이 석사 같은 거 많이 따고 오죠. 그렇죠. 네. 예. 영어가 제대로 되신 분인지 아니면 영어라고 하는 게 언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센시티브 하거든요. 아, 그렇긴 한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할 경우에는 네. 보통 이제 통역관을 이제 배석시켜서 이제 그러니까 하는데요. 더 위험하죠. 왜냐하면은 사실은 그럴 수는 있습니다. 소리 질러 예. 그 프로그램 TV 프로그램 나오지 않습니까? 네. 바로 옆에 있는데도 소리 못 알아듣잖아요. 그 사드 비용 네. 어떤 식으로건 부담을 피해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우리 정 박사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미국이 지금 굉장히 좀 상당히 좀 압박을 해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안 예. 그래도 사실은 사드가 아니어도 예.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 대선 예. 그 운동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를 계속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동맹국들이 좀 더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고 예. 또 지금 이제 미국의 그 국가안보 분야 쪽 책임지고 있는 분들 대부분 또 이 의회 인준 청문회 당시에 동맹의 의무 이걸 굉장히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지금 다 어느 정도는 각오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우리도 네. 지금 피해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그거를 뭐 생각합니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미 언급을 했다고요, 국회에서. 지난해 7월 달에 이제 국회 예.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가 있었는데요. 그때 예. 이제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이제 사드 관련해 가지고 2019년부터 방위비 분담금에 이게 포함될 가능성도 있죠? 라고 이렇게 약간 유도성 질문을 던졌어요. 예. 그런데 그때 포괄적인 의미에서 방위비 분담액이 주한민군의 인건비 시설비 뭐 이런 식으로 항목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거기에 그 항목이 포함이 되면 들어갈 수도 있다. 그렇죠. 사실은 그 여지를 이미 이제 약간 그때 열어놓은 상황이긴 합니다. 예. 아, 참.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메이데이라고 하는 게 메이 퍼스트라고 하는 게 미국에서나 서구에서는 노동절 또 근로자의 날 이렇게 정하죠. 과거에 불렀을 때는 아마 노동절로 불렀고 최근에는 근로자의 날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만 앞서서 민주당의 일자리 공약 들어보셨습니다. 홍영표 위원장하고 이번에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 맡고 있는 김관영 의원에게 국민의당 일자리 공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예, 안철수 후보의 일자리 공약 핵심은 뭘까요? 네, 저희의 일자리는 크게 중소기업의 부인난을 덜어주는 네. 또 청년 일자리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이 가장 핵심이라고 있고요. 예. 지금 대기업은 구직난,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예. 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안 가느냐. 예. 저희가 그 이유를 보니까 중소기업의 급여가 낮다. 또 네. 비전이 없다. 이런 이유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강소기업도 있고 예. 적성에 맞는 중소기업도 있는데 애초에 급여 문제 때문에 거들떠보지도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이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들에게 국가가 그 임금을 좀 보전해줘서 네. 현재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이 대기업의 약 60% 정도 되는데요. 예. 그 수준을 약 80% 정도로 올려주자. 네. 그래서 매달 50만 원씩 2년간 지급하자라는 정책입니다. 네. 소위 청년 고용 보장 제도인데요. 예. 이것을 통해서 청년들의 취업난도 어느 정도 해소를 하고 또 네. 중소기업의 인력난도 해소를 할 수 있는 예. 그런 정책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당도 그렇고 왜 이렇게 자꾸 정부의 역할을 안철수 후보는 성장이나 경제의 발전은 민간 주도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저희도 기본적으로 민간주도로 가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예.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나라의 세금으로 직접 고용은 하지 않고 예. 민간에 고용되는 청년들을 간접적으로 일부 지원을 해서 네. 지금 1년에 구급 공무원 국가직 5,000명 정도 뽑는데 네. 23만 명이 시험 봅니다. 예. 이렇게 엄청난 공시족들을 중소기업 쪽으로 물꼬를 틀을 필요가 있다. 네. 라고 보는 것이죠. 앞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급여 차이가 60% 수준이다. 대기업의 60% 수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여기에 또 학력차도 있습니다. 대졸자와 고졸자는 약 70% 수준에 머무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중소기업의 학력차, 그다음에 대기업과의 임금차 이러다 보면 전반적인 어떤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계시는 여성분들의 급여 수준은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에 일하고 있는 여성 비정규직 네. 이런 분들이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대기업의 정규직 남자에 비해서 약 40%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 문제도 사실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젊은 세대 분들은 맞벌이 부부 세대가 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서로가 같이 부부가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 그러는데 한 분은 대기업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가정을 한다 그래도 다른 한 분이 이렇게 대기업의 40% 임금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 비정규직 문제도 좀 해결을 해야 되고요. 네. 또 남자와 여자의 임금 격차도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예. 네, 저희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돌려라라고 네. 하는 것을 민간에 강요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먼저 공공부문에서부터 먼저 도입을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직무는 과거에 비정규직으로 계신 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자. 네. 라고 해서 비정규직에 계신 분들을 사회복지고용공단이라고 하는 예. 별도의 공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취직한 정규 직원으로 하고 예. 그분들을 각각 일자리에 맞게끔 현재 근무하는 곳으로 파견 근무하는 식으로 예. 그렇게 해석해서 그렇게 조치를 취해서 그분들이 정규직 신분을 갖는 것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에서 말씀하시기에 이게 청년 고용 보장 제도가 5년 지원이 아니고 2년간 지원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2년간만 약 한 50만 원 정도 고용과 함께 이 비용 지원, 급여 지원을 하시고 2년 후에는 지원이 끊기게 됩니까? 네,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보통 우리가 임금 소득을 놓고 경제 활동을 하고 가처분 소득을 추산해서 집을 사고 교육을 하고 여가 활동을 즐기게 되는데 이 네. 2년간에 50만 원이라고 하는 액수는 1년이면 600만 원이고 2년에는 1200만 원인데 이것도 중요한 하나의 가처분 소득, 향후의 소득을 갑작스럽게 줄이게 되는 부정적인 요소로 변화하지 않을까요? 근데 어쨌든지 이제 만약에 취직한 사람 입장에서는 예. 취직을 맨 처음 할 때도 그것까지 계산하겠죠. 네. 내가 2년간 1,200만 원 받고 네. 그다음부터는 정상적인 임금 수준으로 떨어지겠다. 네. 라고 하는 것을 예상을 할 것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직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할 텐데 네. 저희는 지금 청년들이 취직 자체를 하지 못하고 젊음을 그냥 공무원 시험 준비하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 예. 빈둥거리면서 청년 시절을 보내버리는 이런 청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이분들이 반드시 2년이라도 적어도 최악의 경우 2년은 취직하고 이제 그만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2년 동안 적어도 그 사람이 중소기업에 취직해서 가지게 된 경험이 예. 사회 전체적으로 큰 자산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요. 예. 이제 2년이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의 선택은 아마 세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예. 그 회사에 임금이 50만 원 받다가 못 받게 되니까 좀 떨어지지만 예. 계속 이 회사에 있어야 되겠다. 예. 회사에 비전도 좀 있고 회사에 이제 애사심도 좀 생기고 이렇게 할 테니까요. 예.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분은 그 회사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옮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네. 아니면 그만두고 다른 또 창업을 하려고 하거나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저희는 어쨌든지 간에 그 2년 동안의 그 경험이 사회 전체적으로는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고 또 네네. 2년 동안에 회사가
그 사람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통상적으로 회사에서 신입사원에게 2년 동안의 집중적인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이 2년이 지난 다음에 그만두는 경우하고 그대로 근무하는 경우를 비교해봤을 때 회사에서도 예. 그 사람이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인책들을 계속 만들 것이다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네. 2년 동안의 근무에 쌓인 경험이 회사로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급격한 해고라든지 또 다른 사람을 새로 뽑는다는 것은 추가적 비용 문제로 인해서 회사로도 손해니까 계속해서 고용하려고 할 것이다. 아마 이런 네, 생각이신 적어도 것 같습니다. 저기가 회사에서 잘리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한 달에 50만 원씩 지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정규직으로 뽑아야지만이 50만 원씩 지원합니다. 그렇군요. 예산은 예, 예. 어떻게 조달하실 생각입니까? 예산이 지금 저희가 이제 한 달에 50만 원씩 지원하는 사람하고요. 예. 그 외에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6개월간 취업 준비하는 학원도 다녀라 등등을 위해서 한 달에 30만 원씩 지원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평균 한 2조 3천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예. 물론 상당한 재원이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예. 그러나 저희는 정부의 예산의 우선순위를 그 정도는 적어도 지금 청년 고용을 해소하는데 네. 써야지 않냐라고 하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사실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위원에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 더불어민주당의 교육정책의 강조점이 그렇게 안철수 후보의 교육정책과 견줘봤을 때 네. 부각되는 점이 있을까 하는 점에서 제가 여쭤보지는 않는데 한번 우리 김관영 의원께는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 우리나라 대학 교육이 보통 한 20년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대학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4차 산업혁명을 강조하시고 미래를 말씀하시니까 앞으로는 세상이 엄청나게 변한다고 하셨는데 예, 인간의 수명은 이제 100세까지도 갈 수 있는 세상이 곧 도래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교육 문제도 일자리와 문제와 연결짓는다면 교육도 이제 예. 30년, 40년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네. 저희가 그래서 저희 안철수 후보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평생교육 시스템을 제대로 마련해야 된다. 그렇죠. 라고 하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예. 대학교가 그래서 이제 저희가 2552제의 학제 개편을 시도를 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적성을 빨리 파악해서 직업학교로 갈 사람은 직업학교로 가고 예. 대학교로 갈 사람은 대학교로 가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네. 적어도 이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사람들이 대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예. 대학교에서 배운 그 기능이나 실력을 써먹을 일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예.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빨리 소위 직업학교를 졸업시켜가지고 예. 일찍부터 전문가로서 그 길을 들어서기 위해서 임금체계를 거기에 맞게끔 전문가로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지금 40대, 50대 전직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은.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전직 프로그램을 수시로 계속 평생교육을 통해서 제공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또 60, 70에 맞으면 또 거기에 맞는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미 네. 각 대학교의 입학 정원이 굉장히 줄어들면서 대학교에 시설들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예. 이런 시설들을 평생교육을 시키는 그런 체제로 그런 알겠습니다. 시설들을 전환해서 활용해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공약으로 저희가 내놓고 있습니다. 예, 예. 청취자분이 짧게 질문을 하나 보내셔서 짧게 한번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네네. 5396번님인데요. 2년 파견직으로 일하고 있는 27살 청년입니다. 저랑 네. 관계된 이야기라서 관심 있게 듣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부분으로 파견 근로자의 어려움 해소하기는 왠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차라리 지원해 주신다는 그 돈으로 계약직이나 직접 고용 부분을 늘려주시는 방법은 어떨지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파견직이나 이제 계약직이 또 겪는 어려움이 참 큽니다. 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은 일단은 이 청년 고용을 할 때 이 직업의 안정성을 갖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네네.
그래서 청년 중소기업에 취직을 안 하는 문제거든요. 그 문제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적어도 정규직으로 취직할 경우에 이제 매달 50만 원 지급하겠다는 건데 네. 별도로 예. 계약직이나 금방 말씀하신 파견직에 계신 그런 분들을 위한 네. 또 별도 대책들은 저희가 또 광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광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또 노동 일자리, 교육과 연계지어서 좋은 정책 많이 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철수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김관영 의원이었습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